요새 경기 참 안 좋죠. 그쵸. 저희도 이거 5시간 무료 쿠폰으로 빌렸거든요. 거진 공짜입니다. 예. 네, 돈 안 들이고 컨텐츠하는 우리 카닥TV. 예. 불경기에 정말 어울리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레이 전기차, 레이 EV, 더 뉴 레이 EV입니다. 이 차는 다행히도 풀옵션 모델이 아니라 에어트림에 드라이브 아이즈 2가 들어왔습니다. 드라만. 그러니까 사실상 에어 깡통이네요, 비주얼로는. 그쵸. 근데 에어가 최상위 드립입니다. 어스가 없어요, 레이드. 그러니까 라이트는 사실 사지 말라는 거고. 그쵸. 네, 에어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 있겠고요. 차량 가격은 2,955만원인데 뭐 보조금 받고 어쩌고 하면은 취득세 조금 내야 되죠. 0.4% 뭐 초과분에 대해서 내고 하면 대략 한 2,400 조금 안 되게. 네. 경기도 기준으로는 한 2,300. 그죠. 2,300. 네, 2,300 정도? 서울 기준으로 2,390만 원 정도. 네. 예. 뭐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흥미로운 차가 아니었는데요. 요새 경기가 또 워낙에 안 좋다면 계속 경기 안 좋대요. 5시간 무료로 한번 경험해보고 어떤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레이랑 다른 점은 사실 휠이겠죠. 그쵸. 네, 휠이 15인치 사양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전비 때문인지 14인치 대신에 폭이 165mm가 아니라 175mm로 준비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솔루스 TA 51입니다. 네, 나름 좋은 걸로. 오, 51이 5위 타이어로 들어간 건 처음 봤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에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라이트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LED 사이드 리피터가 안 들어가고요. 네, 스타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충전구. 그쪽이야? 수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네, 요거 이 지저분한 건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이렇게. 이건 조금 진짜 사실 좀 그래요. 이런 것도 막 빠지고. 그죠. 현대기아는 좀 전기차 잘 만드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아닙니다. 와이퍼는 이렇게 뼈다구 타입의 기본 와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안 넣어줬는데 저희 발레오 사일렌시오 글라이드 플랫 와이퍼를 쓰시면 수입차 와이퍼가 달 수 있습니다. 뒷모습도 전구 타입이죠. 맞습니다. 스타일 빠져있기 때문에 벌브 타입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가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무조건 그 디스플레이가 기본이죠. 네, 8인치 내비가 기본으로 달려 나오죠. 어우, 무거워.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컴포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6대4 폴딩이랑 그 슬라이드 기능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짜로 풀 폴딩 됩니다. 이렇게. 풀폴딩은 되고요. 네. 여기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는 네. 이거 아래 공간도 쓸 수 있나? 오, 공간이 또 있네요. 그래도 마감은 좀 아쉽지만 수납 공간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잡소리 방지 처리도 나름 해놨고. 펴세요. 네, 예. 6대4 폴딩은 안 되지만 전체 폴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우, 귀여워. 너무 귀엽네. 어우, 더 허전해 보이는데요. 귀엽다. 네, 뭐 이렇고요. 트렁크 공간을 그래도 좀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쵸. 그치? 살짝 그래도 조그맣게나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국에도 팔았으면 여기 왠지 키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네. 그러네요.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놨습니다. 오, 되게 허전하다. 네, 그렇고요. 실내는 그늘에 가서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가깝네요. 네, 실내인데요. 네, 모니터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EV 메뉴. 지금 외기온이 9도거든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9도인데도 예상 223km 간다고 나와 있는 모습이고, 네, 60%까지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백컨도 되네요. 유틸리티 모드도 있고. 오. 확실히 차박에 신경 쓴 게 보이네요. 기능은 몇 개 없다 근데, 그죠? 그렇죠. 카페인 되네 그래도. 그리고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도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여기 배터리 퍼센트랑 그리고 이 회생제동 단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거든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프로토 에어컨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었고, 네, 요거 조절할 때마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확실히 배터리가 작으니까. 아, 얘도 최고가 27도밖에 안 되네요. 아, 세차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근데.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요거 토글형으로 바뀐 거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 예쁘고,
여기 공간도 변속기 있던 자리죠? 그쵸. 원래 여기 변속기가 있었고. 네, 나쁘지 않고 네. 이것도 예쁘게 원래 이거 풋브레이크. 족동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EV9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변속하세요. 바뀌었습니다. 주동 버튼이 여기 있더라고요. 음, 되게 좀 낯설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EV9. 네. 차로 유지 보조랑 엘카 기본인데 ASCC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게 스센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없는데도 불가능하고요. 네. 운전대 열선 달려있고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도 있고요. 이 공간이 전기차로 오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한다. 좀 아쉽긴 합니다. 전기차니까. 네. 뭔 소리죠? 아, 통풍 시트 소리가 이렇게 커요? 뒤에서 나네 소리가. 여기 등 쪽에서 나네요, 뭔가. 나머지는 뭐 일반 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랑 이거 바뀐 게 조금 새롭긴 하네요, 뭔가. 여기 핸드폰 두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쪽도 약간 미끄럼방지가 돼 있거든요. 원래 기아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여기도 돼 있고. 좋았습니다. 여기 그거 아니야? 진실의 손? 로마의 휴일?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하면 손 잘린. 자, 90도로 열리는 조수석 도어, 그리고 이렇게 활짝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 빅필러 없고요. 후석 공간은 이렇게 여유롭게 갖춰져 있고 슬라이딩 안 되죠. 안 됩니다. 기본이기 컴포트 때문에. 빠져있어서. 대신에 헤드레스트 있고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레이 EV가 공간은 넓은데요, 의자가 편하진 않아요. 허벅지 쪽이 완전 뜨고요. 아, 그러네요. 네, 완전 평상 뜨는구나. 같아서 그렇게 쾌적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열어만 놔도 되게 좋은데요? 뭔가? 요게 좋죠. 오. 요건 진짜 큰 장점이죠. 엄청난. 진짜 좋다. 진짜 이러고 이렇게 밖에 뭐지? 지켰어요. 뭐지? 예,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매트도 이렇게 나름 신경 슬라이딩 폭이 얘가 더 기니까. 그리고 고리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덜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돌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 있고. 네, 뒷자리가 그래서 공간은 넓지만 제가 봤을 때 뒷자리에 사람은 태우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 차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음. 등하원 정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이게 근데 되게 크다, 이게. 엄청 커요. 뭔가 아이오닉은 요 정도로 담는데 얘는 이렇게 두껍게. 묵직하게 잡힙니다. 약간. VSS 소리가 범상치 않은데? 지하에서 사실 이 차 처음 끌고 나왔는데 뭔가 뭐 잘못됐나? 새 차라서 아직 뭔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와, 막 이런. 20km 아래에서 그 VSS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이거 지금 최악의 단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예. 운전석 의자에 앉아있을 때 보통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많이 강조한 건데 이렇게 앞으로 허벅지 쪽을 들어주게. 그쵸. 토요타, 포르쉐 이런 거 보면 그쵸. 그런 게 편하거든요. 얘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리면 의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만 지지가 돼요. 의자가 불편하네요.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조수석이 더 올라간 느낌인데 바닥이? 이 차는 이제 그냥 높낮이 조절은 되는데 시트가 네. 근데 이렇게 각도 조절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석의 각도 조절이 안 되죠. 벌써 의자에서 약간 급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가 이상하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레이가 원래 그랬어요. 그거 그건 뭐죠? 원래 좀 이상했어. 이 텔레스코픽도 안 되고 하니까 얘도 안 되나? 안 됩니다. 틸트만 가능합니다. 유아리 얘도 안 각도로만 되나? 가능하고. 전기차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소리가 약간 좀 달라요. 더 약간 좀 가늘고 뭔가 더 모기 같은 소리가 나요. 희한한 고주파음이 되게 섞여 있다. 확실히 오늘 바람도 워낙에 많이 불기도 부는데 박스형 차체다 보니까 이 바람 소리가 특히나 엔진이 조용해지니까 더하네. 오히려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 지금 원페달 모드로 감속 하나씩 내려서 원페달 모드까지 떨어뜨려 봤는데 회생제동은 그냥 괜찮네요. 그냥 아이오닉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세게 안 걸려서 그런가? 근데 회생제동이 뒤에 걸리는 것보다 확실히 앞에 걸리는 게 차가 좀 꼬꾸라지긴 해요. 얘가 물론 뭐 워낙에 휠베이스 그 디멘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차가 짧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좀 전륜 모터로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주행 모드는 어디서? 주행 모드 없습니다. 없어요? 에코나 이런 게 없어? 없어요. 지금 프락셀 쭉 올라가고 있고요. 완전히 다 밟으신 거예요? 끝까지 밟았어. 회생제동 다 끄고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꽤 잘 올라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빠르다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거 완전 거짓말이고 네. 그냥 뭐 도로 흐름 타면서 좀 신속하게 다니는 데는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레이보다 차가 좀 더 이렇게 진중하네. 옛날에 막 여기서 막 네 바퀴가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움직였죠. 훨씬 진중하네. 뭔가 이 바운스 되는 느낌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묵직하고. 그래서 지금 악셀 오프였다가 하프, 반응 없죠? 풀.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심한 오르막에서는 좀 한계가. 네, 전기차임에도 언더파워인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레이 치고 잘 나간다는 거지 을의 전기차에 기대했던 그런 토크감이나 튀어나가는 맛을 기대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풀악셀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따분하죠. 그렇죠. 전기차에 바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전기차에 바라는 그 느낌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방금도 코너 중에 가속하면서 되게 안 좋은 노면을 밟았는데도 생각보다 하체가 좀 진중해요. 하체는 이따 뭐 900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일상인데도 기존 내연기관보다 좋아진 거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소음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진 소리가 없어지고 바닥 소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풍절음이 되게 이렇게 컸었나 싶을 정도로 커요 지금. 나는 사실 레이 풍절음 크다는 말을 크게 공감을 못했던 게 워낙에 다른 데도 시끄러우니까. 변속기에서도 시끄럽고 RPM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워낙에 크게 들리다 보니까 뭐 별로 몰랐었는데 이 전기차를 타니까 진짜 많이 들려. 심한데요 약간. 우승시동 2단계 3단계 아이페달. 그러니까 아이페달로 넘어갈 때 확실히 앞쪽으로 좀 꼬꾸라져요. EGMP 차들은 보면 뒤쪽이 걸리니까 사실 꼬꾸라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동이 좀 세지는구나 뭐 이 정도인데 얘는 좀 꼬꾸라지죠. 아 이렇게 다닐 땐 너무 조용하고 좋은데? 너무 조용한데요 진짜. 기존에 레이 타시던 분들이 이거 타시면 야 이런 차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 초창기 레이 EV를 타봤었거든요. 옛날 레이 EV요? 사실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10년 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차 풀충으로 받았을 때 주행거리 막 8, 90 더 있었는데 지금 60% 남아있는데도 140 더 있으니까 대화천선했네요. 프락셀 이럴 땐 또 잘 튀어나가요. 레이랑은 다르네요. 레이 가솔린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80 이상에서는 진짜 뭐 거의 가속감이 없다시피 하지만 저속에서는 그래도 근데 이보다 더 세지면 약간 좀 휠스핀 나거나 막 그러면은 이거 타시는 분들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긴 니로도 휠스핀이 심했구나. 저 니로 EV가 휠스핀도 심했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까먹었다. 스티어링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토크 스티어도 막 발생하고 이랬었는데 좀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 타고 다닐 때 막 탄력 붙여서 속도 올려놨는데 거속 방지 타기에서 속도 줄여야 돼. 뭔지 알죠? 진짜 짜증나거든. 뭔지 알죠? 아씨 다시 가속해야 돼. 맞아. 자 시작 이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좋다. 이런 데에서 사실 감동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레이 오너분들 공감하시죠? 거속 방지턱 만나면 막 무너지죠 막 멘탈. 아니면 내 앞에 차 끼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속도 줄여야 할 때 사실 레이이기 때문에 아이페달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이페달 들어간 것도 그렇고. 니로 플러스는 또 아이패드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신경 쓴 느낌이 있네요. 저는 전기차 지금 3대째까지 타고 있고 네. 2대째 타고 있는 나름대로 전기차를 많이 경험해본 둘의 입장에선 그냥 뭐 내연기관 수준이네 그냥 무난한 내연기관 수준이네 정도지 이게 뭐 파워풀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 레이 터보는 타보셨어요? 타봤죠? 얘랑 어때요? 저 레이 터보 안 타봐가지고. 레이 터보가 사실 더 호쾌한 느낌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걔는 또 훗발도 있으니까. 얘는 또 80km 이상에서 매일 빠지니까. 그래도 레이 터보 막 이렇게 막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먹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레이를 타시는 분들이 충전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 주거 그 형태 때문에. 레이 터보의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냥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멈췄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 있어요. 포크레인 하나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속할 때는 본의 아니게 우주선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냥 모터랑 감속기 소리 같아요. 달릴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는 통제를 안 하고 이렇게 공사를 그냥- 하고 다 삐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튀어나가는 건 확실히 타이어가 스키림이 안 난다. 이 정도 출력과 차 무게는 뭐 이 정도 타이어면은 네. 훌륭한 것 같고. T51 밑으로는 쓰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기존 레이가 높은 키 대비해서 상당히 차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거보다 확실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가 좀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하니까 좀 더 오뚜기 같은 느낌이 나요. 더 이렇게 빨리 차 기울어지긴 기울어지는데 어... 좀 더 자세 회복이 좀 빠른 것 같고, 솔직히 과속 방지 터럭이라든가 이 요철을 거르는 능력이 막 급을 초월하진 못했어요. 절대로. 그쵸.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레이 EV 나오고 나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뭐 이거 진짜 쩐다, 끝내준다, 뭐 장르 파괴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급의 한계는 있습니다. 급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다만 기존 레이의 가장 최악의 단점이 그 힘없는 엔진과 4단밖에 안 되는 변속기였잖아요. 그쵸. 그걸 덜어내고 전동화를 하니까 그 단점들은 확실히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보면 급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있네요. 이게 일단 바퀴 지름이 작잖아요. 그쵸. 14인치에다가 또 자, 유모차 바퀴 생각해 보세요. 네. 큰 자전거 바퀴 있잖아요. 그쵸. 요 차를 터치할 때 누가 더 승차감이 좋아? 당연히 바퀴가 큰, 지름이 그쵸. 커야 되잖아. 킥보드랑 자전거랑 다르듯이. 그치. 네. 노면을 터치할 때 훨씬 넓게 터치하니까. 그쵸. 작은 바퀴는 꽝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름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이 바디 디멘전이 그렇게 뭐 달리기에 유리하지가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쵸. 사실 그러려고 나온 차도 아니고. 좁고 높고 네. 그런 경차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진 못해요. 그것까지 기대하시면은 그건 진짜 좀 안 되고, 그냥 전동화로서의 매력을 되게 잘 보여주는 교보제인 것 같습니다. 나쁜 엔진과 변속기를 덜어냈을 때 차가 이렇게도 좋아지는구나 그러네요. 인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전기차 오너로서 좀 이 차를 타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LFP여서 100% 충전을 권장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80%까지 쓴다고 치면 200km 간다고 봤을 때 네네네. 160km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사실 뭐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충전 압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2, 3일에 한번 무조건 물려야 하고, 못 물리면 못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차 한 대로 뭔가 다 해야 된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하지만 세컨카고 뭐 차 한 대 더 있고, 네. 고속도로에서까지 쓸 일은 없고, 그냥 데일리 출퇴근용이면 또 이만한 게 없다 싶긴 하네요. 뭐 서울 시내에서 뭐 강서에서 강북 가는 거 그런 정도? 강서 강동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조금, 사실 왜냐면 제가 이거 살려고 잠깐 또 고민했었잖아요. 조금 힘들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경우는 요새 아파트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서 네. 어떤 날은 내가 충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날이 있어요. 아, 자기가 안 나가지고. 네. 진짜 못하는 날도 있어. 어떨 땐 내가 퇴근이 늦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날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 날은 사실 만일에 내가 이걸 타고 있으면 다음날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200km는 분명히 좀 압박이긴 하다. 300은 돼야 할 것 같긴 하다. 겨울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LFP라. 뭐 막 날씨 좋을 때 쥐어짜서 300km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들도 하던데 네. 그래도 짧죠, 사실. 그쵸. 네. 그 300km 다 쓴 것도 아니니까. 네, 400은 찍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얼마나 날아갈지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LFP니까 3원계가 아니니까. 그쵸. 내가 만일에 우리 회사가 뭐 강남에 되게 복잡한 데에 있어. 네. 주차가 안 좋아. 네. 경기도 안 좋아. 그러면 저는 i4 팔고 이거 살 겁니다. i4 타고 집에서 강남까지 꾸역꾸역 갈 바에 그냥 이거 타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내에서 오토홀드도 있고. 아, 근데 뭐 기능 자체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ASCC 없는 것도 별로 단점이 아닌 것 같아. 그 이거 고속도로 나가지 말라고 그 메시지인 것 같아, 없는 게.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차를 보신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용인? 분당? 뭐 수원? 동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탄 안 될 것 같아. 네, 동탄은 안 될 것 같고. 용인도 좀 빡세지 않겠냐? 용인도 박세요. 왜냐면 하루 왕복이 70km잖아. 그쵸. 무조건 이틀에 한 번 충전해야 돼. 저도 70인데 수원이니까. 낮에 잠깐 외근 갔다 오면 아,
다음날 바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에 바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루 충전이 아니라 어떤 날은 매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급의 민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급속 속도가 되게 안 나오잖아. 그쵸. 50%대 35kW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없는 엔진과 멍청한 4단 AT를 덜어내고 전동화를 했더니 장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건 확실하다. 네. 하지만 200km 초반의 주행거리는 분명히 압박일 것 같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바닥이 좀 더 높아졌더라도 배터리팩 조금 더 넣어주고 한 200 오르더라도 맞아요. 전기차들 원래 바닥 많이 높아지는데 얘는 뭐 높아졌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좀 더 높아져도 될 것 같은데. 얘가 38kW인가? 35.2? 38kg?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한 15%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 15%만. 250km라도 갔으면 좋겠어.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초반대고 도심만 주행했을 때 230km로 인증을 받았긴 했거든요. 좀만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죠. 나머지 단점은 시트. 시트 이거 좀 튜닝하는 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그런 분들이 있던데 경차에다가 중형차 시트. 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하시죠. 리무진 시트 많이 하시잖아요. 레이에는 그 따로 작업하시는 분들. 네, 잘 봤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 너라면 이거 사? 저는 사실 저는 메인카 차가 안 되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충전하는 그 압박 때문에 전 못 삽니다. 나는 내 출퇴근용이라면 난 살 것 같아. 순수하게 나만 그냥 진짜 낮에 혼자 그냥 평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박든 긁든 그냥 뭐 문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나 편하게 출퇴근할란다 뭐 그런 마음으로 탄다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용도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저는 차라리 EV 세일 페스타 받아서 아이오닉 5나 EV6 살 것 같아요. 많이 또 혜택이 있죠. 끝! 안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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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